40대는 인생의 골든타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잔인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20대 때의 실수는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경험이지만 40대 때 저지르는 실수는 여러분의 은퇴 후 30년을 지옥으로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에서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귀한 자산이 빠져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4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재테크 실수들을 C등급부터 S등급까지 순위별로 매겨볼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S등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며 저지르는 일들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우선 가장 가벼운 단계인 C등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고쳐야 할 실수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구독 경제의 늪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쿠팡 와우 멤버십,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따지면 10,000원 내외의 작은 돈이지만 이런 것들이 대여섯 개만 합쳐져도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 됩니다. 40대 가장인 김 차장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 차장님은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러 OTT를 구독하지만 정작 제대로 보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리적 방임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C등급 실수는 보상 심리로 인한 배달 음식과 카페 비용입니다. 한국의 40대는 직장에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 세대입니다. 야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배달 앱을 켭니다. 한 번 주문에 3만 원, 일주일에 3번이면 한 달에 4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합치면 1년에 수백만 원이 식도로 사라집니다. 이 돈을 연 수익률 7, 8%의 지수펀드에 넣었을 때 20년 뒤 얼마가 되어 있을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약 1억 원에 가까운 자산이 여러분의 야식과 커피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연말정산의 방치입니다. 많은 40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그저 보너스 받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서류만 제출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큰 IRP나 연금저축펀드의 한도를 채우지 않거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 비율을 조절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돌려주겠다는 돈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쓰를 수 있는 이 실수는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C등급의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더 위험한 단계인 B등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적 출혈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산 성장의 발목을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인 권유로 가입한 과도한 보험입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인맥 문화인 정 때문에 가입한 보험들이 문제입니다. 보험 설계사인 친척이나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월급의 15%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40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 차장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보장 내용이 중복되거나 자신에게 필요 없는 변액보험, 저축성 보험에 매달 10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보험은 비용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발생하지도 않을 미래의 불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라 현재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B등급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두 번째 B등급 실수는 지나친 현금 보유와 예금 맹신입니다. 40대는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주식이나 상장지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을 기피하고 오로지 은행 예적금에만 목을 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을 때 여러분의 돈은 금고 안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파 가격이 오르고 전기세가 오르는 동안 2%짜리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구매력은 매년 깎여나갑니다. 안전하게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한 비중의 위험자산 배분 없는 예금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노후의 빈곤을 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준비 없는 사이드 프로젝트와 취미형 창업입니다. 회사에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에 40대들은 부업이나 창업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시장 조사와 데이터 없이 단순히 좋아하는 일 일하거나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에 이끌려 장비를 사고 사무실을 계약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만 지출되는 이 행위는 사업이 아니라 아주 비싼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신규 창업자의 폐업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던지는 자본금은 공중에 뿌리는 연기와 같습니다. 네 번째, B등급 실수는 공부하지 않는 충동적인 투자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유튜브의 자극적인 썸네일만 보고 소중한 퇴직금을 알트코인이나 테마주에 넣는 행위입니다. 40대의 뇌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도파민을 자극하는 한 방의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손실을 봤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20대에 비해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더 깊고 위험한 늪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등급 위험구역입니다. 2단계의 실수들은 단순히 현재의 여유 자금을 갉아먹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뒤로 늦추고 노후의 질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첫 번째는 대한민국 40대라면 피하기 가장 힘든 유혹이자 고통인 학원비의 늪, 즉 에듀푸어의 길입니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대치동, 목동 혹은 평촌의 학원가로 아이들을 보냅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넘는 사교육비는 이제 당연한 지출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자녀의 성적이 여러분의 노후보다 소중합니까?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느라 정작 부모인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부양 의무라는 거대한 빚을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는 자녀의 미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조금 줄이고 그 돈을 여러분의 노후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A등급 실수는 사회적 지위에 취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입니다. 40대는 직장에서 과장, 차장 혹은 부장직함을 달며 인생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이 정도 지위면 이 정도 차는 타야지, 이 정도 살면 이 정도 아파트 평수에는 거주해야지 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소비 수준이 높아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제네시스나 벤츠를 리스로 뽑고 무리해서 상급지로 이사를 가며 대출 원리금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쾌락저금이라고 부릅니다. 더 비싼 차, 더 넓은 집도 3개월만 지나면 당연해지고 더 높은 자극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결국 소득은 높은데 자산은 늘지 않는 고소득 빈곤층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느라 진짜 내실을 다질 기회를 놓치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A등급의 실수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보증과 무리한 대출 지원입니다. 40대는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형제의 사업자금 보증을 서주거나 무리하게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려다 자신의 가게가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효도와 우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 보증은 자신의 목숨줄을 남의 손에 맡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실패했을 때 내가 대신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선의가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평생 쌓아온 자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비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장 파괴적인 단계, S등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한 번 저지르면 회복하는 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인생 파괴적인 선택들입니다. 그 첫 번째 S등급 실수는 영끌과 하우스푸어의 함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휩쓴 부동산 불패 신화에 취해 자신의 가처분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대출을 끼고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월급의 50%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은행의 노예가 됩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기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부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0대에게 집은 거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자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올인하고 현금 흐름이 막혀버린다면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파산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두 번째 S등급 실수는 포모에 기반한 패닉 인베스팅입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수억을 벌었다느니 코인으로 졸업했다느니 하는 소문이 들려오면 40대는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때 평생 모은 적금을 깨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받아 검증되지 않은 급등주나 암호화폐에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20대라면 잃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지만 40대는 실패의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공부하지 않은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 자산 학대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군중 심리에 휩쓸려 내린 결정은 결국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어 여러분의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S등급 실수는 비상금 없는 노후 설계와 조기 퇴직에 대한 무방비입니다. 많은 40대들이 현재의 직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 문화는 냉혹합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면 40대 중반부터 명예퇴직의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가 담긴 비상금조차 없이 갑작스러운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위해 퇴직금을 헐어쓰게 됩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 쓰여야 할 마지막 보루인 퇴직금이 생활비로 소진되고 급한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했다가 남은 돈마저 날려버리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퇴직은 선택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며 방치하는 태도야말로 가장 위험한 S등급의 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S등급 실수는 바로 건강자산의 방치입니다. 뜬금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재테크의 관점에서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40대의 무리한 업무와 스트레스, 음주로 건강을 잃으면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산은 병원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돈을 버는 속도보다 치료비가 나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수입의 중단입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이 세운 모든 화려한 재테크 전략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40대에 운동을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미래의 나에게 거대한 의료비 부채를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S등급의 실수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권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모든 것을 거는 행위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 되곤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들겠지만 그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다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한 종이 위의 부자일 뿐입니다. 40대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 것은 몸속에 혈액이 굳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와 세금에 허덕이며 자녀의 학원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자산의 주인이 아니라 자산에 고용된 관리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적인 등급표에서 벗어나기 위한 40대 재테크 리밸런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재무적 구조조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출을 투명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C등급과 B등급의 자잘한 지출들을 과감히 쳐내십시오. 40배에게 절약은 구두쇠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매달 의미 없이 빠져나가는 50만 원, 100만 원을 찾아내어 그것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40대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 종합자산 관리계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국가가 40대에게 주는 마지막 절세의 기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한도를 채워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매년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이상의 확실한 수익을 확정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이나 코인이 연 13.2%에서 16.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합니까? 오직 절세 계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ISA 계좌를 통해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중기적인 자산을 형성하십시오. 40대의 재테크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얼마를 세금으로 뺏기지 않고 내 주머니에 남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은 자산의 체질 개선입니다. 부동산에만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주식, 채권, 그리고 달러와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특히 미국 배당주나 ETF를 통한 달러 자산 확보는 한국 경제의 변동성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퇴직 후 여러분의 월급을 대신할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40대부터 배당 성장을 목표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10년 뒤 퇴직 시점에는 여러분의 계좌가 또 하나의 직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원비에 대한 철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경제적 자립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자녀는 비로소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20%만 줄여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냉정한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전략적 양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하는 태도입니다. 40대는 인생의 전문가처럼 느껴지지만 빠르게 변하는 금융시장 앞에서는 누구나 초보자입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한 5년 이상의 투자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고 나서야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전장 한복판에서 총 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책을 읽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40대의 1년은 20대의 10년과 맞먹는 가치를 지닙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편일 때 움직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티어리스트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S등급의 실수들을 남들도 다 하니까 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40대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잘못된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면 손을 떼십시오.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고 과도한 교육비를 조정하며 공부하지 않는 투자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절세 계좌와 우량 자산을 채워 넣으십시오. 인생 후반전의 풍요로움은 40대인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단 하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지만 가난해지는 것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60대가 오늘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는 어떤 등급에 해당합니까? 그리고 오늘 본 내용 중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상황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경제적 자유의 길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40대를 응원합니다.